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이 오늘로 한 달을 맞은 가운데 미 국무장관은 전쟁이 몇 주 안에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지상군 투입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지상군 없이도 모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은정 특파원, 오늘이 전쟁 한 달째인데 미국은 여전히 장기전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현지 시간 27일 프랑스 파리 근교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밝힌 내용인데요.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이 예정된 시간표에 따라 진행되면서 몇 달이 아닌 몇 주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G7 장관들에게는 앞으로 2에서 4주로 좀 더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루비오 장관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Expect to conclude it at the appropriate time here in a matter of weeks, not months, and the progress is going very well. Obviously, we have some work to do. We have to finish the job, and we are finishing that job. 루비오 장관은 미국의 지상군 투입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지상군 없이도 모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동으로 미군 병력을 증파하고 있는 것은 비상사태 발생 시 대통령이 대응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한 준비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발언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But we can achieve all of our objectives without ground troops, but we are always going to be prepared to give the president maximum optionality and maximum opportunity to adjust to contingencies should they emerge. 미국은 현재 육군정의 82 공수사단 등 병력 수천 명을 중동에 증파하고 있는데 이란과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동시에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네, 미국이 제시한 종전안에 대해서 이란이 곧 역제안을 내놓을 거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전달이 됐습니까? 네, 미국 CBS 방송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역제안이 중재자를 통해 이날 중으로 제시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루비오 장관은 아직 이란의 답변을 못 받았다면서도 특정 사안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메시지는 주고받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협상 주체가 누군지, 무엇을 언제 논의하게 될지에 대해 더 명확한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와 함께 이란전 종료 뒤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체계 도입 가능성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이에 맞서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도 돕겠지만 당사자들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전 세계 여러 국가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다면서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의 동참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주요 7개국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미국의 요청에 어떤 입장을 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주요 7개국 외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유로운 무상 항행을 영구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는 다소 원칙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프랑스 외무장관은 다른 참석자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군사 목표가 달성된 뒤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상 안보와 항행 자유가 보장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Dans le cadre de conflits qui ne concernent pas les pays qui ont besoin que cette circulation puisse avoir lieu. 미국은 즉각적인 조치를 압박했지만 적대 행위의 정점이 지나간 뒤에나 안전보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차가 드러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G7 외교장관들은 또 공동성명에서 민간인과 민간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한 달째 접어든 가운데 미국이 지금까지 이란 미사일 전력의 약 3분의 1만 확실히 파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미 정보사항에 정통한 소식통 5명이 전쟁 개시 이전 이란이 보유했던 방대한 미사일 전력 가운데 약 3분의 1만 미국이 확실히 파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3분의 1의 상태는 불확실하지만 공습으로 인해 해당 미사일이 지하 터널과 벙커에서 손상 파괴되거나 매몰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들은 전했습니다.
로이터는 이란이 여전히 상당한 양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전투가 중단되면 매몰되거나 손상된 미사일 일부도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평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과 온도차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독일 외무장관이 미국과 이란의 회담이 파키스탄에서 곧 열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간밤에도 유가는 급등했고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1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네, 뉴욕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수균 특파원. 네, 뉴욕입니다. 네, 미국과 이란이 전쟁 한 달 만에 종전을 위한 직접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미국과 이란이 물밑 간접 협상을 거쳐 조만간 파키스탄에서 대면 협상에 나설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데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양측이 직접 만나기 위한 준비가 완료됐다며 희망과 신뢰에 첫 신호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양측의 초기 입장들은 제3자를 통해 서면으로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며 누가 간접 대화를 주선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전날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자국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이 간접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15개 항목의 종전 제안서를 제시해 이란이 검토하고 있다며 튀르키예와 이집트 등 이슬람 형제 국가들도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란 측은 중재국을 통한 의견 교환은 시인하면서도 여전히 미국과의 협상설은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 측 종전안을 거부하고 전쟁 피해 배상, 재발 방지 약속,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란의 주권 인정 등을 담은 역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리드리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란 전쟁이 이란의 정권 교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예상했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중동 전쟁이 향후 며칠 안에 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Es gibt erste Anzeichen, die zuversichtlich stimmen können, dass solche Gespräche stattfinden sollen. Die Kommunikation, die Abstimmung dazu, die ist schwierig genug. Es gibt mir Anlass zu vorsichtiger Hoffnung. 네, 이스라엘이 또 이란 핵시설과 제철소까지 폭격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 마르카지주 아라크 핵시설 단지에 있는 혼다브 중수 원자로를 공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현 상태의 중수는 핵무기용 중성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이란이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을 위해 계속 시설을 복구하려던 정황을 확인해 다시 한번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혼다브 중수 연구용 원자로는 핵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플루토늄을 용이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곳입니다. 지난 2015년 이란 핵 합의 당시 핵무기 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 원자로를 재설계하고 노심을 제거한 뒤 콘크리트를 메워서 불능화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핵 합의를 파기하자 이란은 재가동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6월 12일 전쟁 당시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아 다시 가동 불능 상태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전에 마련된 안전조치 덕분에 방사능 유출 등 지역 주민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스라엘군은 우라늄 추출 시설이라며 야즈드주 아르다칸에 있는 우라늄 정광, 옐로케이트 생산 공장도 폭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아바스 아라크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번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던 외교적 해결을 위한 시한 연장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해 이번 공격이 종전 협상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란 이슬람혁명 수비대도 중동 내 미국 연관 산업체나 이스라엘 연계 중공업 기업 종사자들은 즉시 작업장을 떠나라면서 보복을 예고해 전쟁은 확전 양상을 띠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 없이 이스라엘은 이란 본토 타격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실제로 이란 남서부 후제스탄 제철소와 중부 이스파한 모바라케 제철소를 공습했습니다. 이는 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제철소 두 곳을 타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למרות האזהרות, הירי נמשך,
ולכן תקיפות צה"ל באיראן יעלו מדרגה ויתרחבו למטרות ותחומים נוספים שמסייעים למשטר בבניית והפעלת אמצעי הלחימה נגד אזרחי ישראל. 네, 전쟁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유가는 급등하고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유가 기준인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5.46%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제 유가 기준인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도 급등했는데요. 3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주목하며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란전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 속에 원달러 환율은 상승폭을 약간 확대하면서 1,51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달리 이란 전쟁은 어느 정도 끝이 보이지만 종결되기까지에는 몇 주가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와중에 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 국장의 이메일이 이란 계열의 해커에게 해킹당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해커 집단 한달라는 자신들 홈페이지에 파텔 국장의 자료들을 해킹당했다고 밝혔고 미 법무부 당국자도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현재 해킹으로 유출된 파텔 국장의 사진과 문서들이 온라인에 공개돼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소개했습니다. 친팔레스타인 계열의 해커 집단인 한달라는 이란 정부의 사이버 관련 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서방에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정상화하는데 이해 당사자인 동맹국들이 나설 것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국무장관도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해결하라고 재차 촉구했는데 응하지 않을 경우 후과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김희준 기자입니다. 이란 전쟁의 최전선으로 떠오른 호르무즈 해협.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개방을 위한 군함 파견 요구에 응하지 않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절대 잊지 않겠다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We were there for them, but they were not there for us. Did we need them? No. I never thought we needed them. I was more doing a test. 특히 미국의 반기를 들거나 적극 지원하지 않은 독일, 영국, 호주를 차례로 비판했습니다. 다만 이번엔 한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G7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동맹국 압박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해관계가 걸린 국가들이 직접 나서라는 겁니다. Well, it's in their interest to help. The other countries get far more of their fuel from there than we do. Very little of our energy comes through the Straits of Hormuz. It's the world that has a great interest in that, and so they should step up and deal with it. 트럼프 정부 요구에 공개적으로 응한 동맹국은 아직 없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도 법적 한계를 거론하며 우회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요구에 호응하지 않을 경우 반대급부 조치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불어나면서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는 각국의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미국의 이란에 대한 종전 협상 시도와는 달리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공세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전황 회의에서 이스라엘 민간인을 향한 미사일 발사를 중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이란 내 이스라엘군의 타격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스라엘 민간인을 겨냥한 군사수단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데 일조한 목표물을 타격 대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이란에 대한 공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이란 마르카지주 아라크 핵시설 단지에 있는 혼다브 중수 원자로 공습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이란 테러 정권이 해당 부지에서 반복적으로 재건을 시도하는 상황을 포착해 다시 한번 시설을 타격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현재 상태의 중수는 핵무기용 중성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서 이란 정권은 핵 합의 등 명시적인 국제적 약속에도 불구하고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이 불가능하도록 원자로를 개조하는 작업을 체계적으로 회피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배에 통행세를 걷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통행세로만 한 해 150조 원, 이란 GDP의 최대 4분의 1 수입이 예상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쟁이 나기 며칠 전 이란 국영방송의 보도입니다. 물건과 기름이 오가는 잔잔한 바다의 모습을 보여주다 갑자기 화면은 바뀌고 어디선가 날아온 최신형 미사일에 바다 위 보트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충돌의 우려는 사실이 됐고 그러면서 바다는 전쟁의 한복판에 뛰어들었습니다. 가로막는 것만으로도 치명적 무기가 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Attention all ships, attention all ships. Iran's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Navy. From now on, all navigating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is forbidden. 이란 언론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통행료를 받으면 얼마나 벌지를 말입니다. 특별안보 서비스비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선박 한 척에 200만 달러, 우리 돈 30억 원을 받으면 1년이면 150조 원을 벌 수 있습니다. 이란 국내 총생산 GDP의 최대 25%에 달하는 엄청난 돈입니다. 스웨즈, 파나마 운하 요금 정도를 받으면 한 척에 평균 40만 달러, 우리 돈 6억 원씩 한 해 최대 38조 원의 수입을 올릴 거란 계산도 했습니다. 아직 공식 통행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30억 원 준이 무사히 통과되더라 그런 보도만 있을 뿐입니다. 물론 이란 의회가 통행료 징수 법안을 만지작거리는 중이라 곧 최종안이 나올 거란 얘기는 있습니다. 전쟁 전 전 세계 해상 석유 수출량의 3분의 1인 하루 1,400만 배럴이 이 좁은 바닷길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조선 10척 가운데 8척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국가를 향한 터라 걱정이 많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한편 이번 중동 사태의 혼란 속에서 조용히 실리를 챙기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유가 급등 여파로 제재가 해제된 러시아와 미국에 비해 외교적 여유를 갖게 된 중국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황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공습 이후 열흘 넘게 유가 급등세가 이어지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We're also waiving certain oil-related sanctions to reduce prices. So we have sanctions on some countries. We're going to take those sanctions off till this straightens out. Then who knows, maybe we won't have to put them on. There'll be so much peace.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간 러시아산 석유, 가스 공급과 관련한 제재를 풀어준 겁니다. 그러자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에너지 수급이 어렵게 된 아시아 나라들이 러시아산 구매에 앞다투어 달려들었습니다. 우랄산 원유값은 전쟁 전보다 약 50%나 뛰었습니다. 이런 경제적 이득뿐 아니라 러시아가 챙긴 전략적 혜택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제사회의 시선이 온통 이란 전쟁에 집중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군사 지원이 중동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가 이번 전쟁의 최대 수혜국이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관세와 첨단 기술 분야 등에서 사사건건 미국과 충돌해온 중국도 쏠쏠한 이득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을 공격한 미국에 비해 중국은 상대적으로 평화적이고 중립적인 모습으로 국제사회에 어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교적으로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침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은 그러지 않았으니까 이게 우리가 인류가 이렇게 쭉 발전시켜 온 국제법, 국제 규범이 있는데 그 국제 규범과 국제법을 누가 더 잘 지키고 있는가. 이 밖에 유럽의 주요 가스 공급국인 노르웨이는 중동의 가스 공급 중단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고 에너지 수출국인 말레이시아도 유가 상승에 따른 무역 수지 개선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2차 최고 가격제 시행 첫날 주유소에는 조금이라도 쌀 때 기름을 미리 넣어두려는 소비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앞으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주유를 기다리는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그대로 유지된 알뜰 주유소에 차량이 몰린 겁니다. 주유소 측은 이전에 공급받은 기름을 모두 판 뒤에 가격 인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는 30만 원 넣고 지금 40만 원. 아니 다른 데는 보니까 그래서 1,800원 넘어가 있더라고. 여기는 좀 그래도 거기보다 좀 싸네요. 하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2차 최고가격제 시행과 함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가격 상한액이 휘발유와 경유 모두 리터당 210원 오른 만큼 소비자들은 기름값 폭등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주유소들이 새 기름을 사들일 것으로 보이는 다음 주 초 지금보다 큰 폭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2,000원을 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여기 또 알뜰 주유소가 꽤 저렴한 편이라서 저렴하게 넣었지만 다음 주 한 2,000원씩 되면 한 달에 몇만 원씩은 편도 저는 25km 정도 출퇴근을 하는데 그러면 꽤 많이 부담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기름값이 언제 안정될지 알 수 없어 장거리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고민이 큽니다. 기름값이 막 내려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차를 많이 안 탄다고 하면은 차를 뭐 판매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석유 최고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점도 소비자들의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항공유가 치솟으면서 저비용 항공사들이 잇따라 항공편 운항을 줄이고 있습니다. 진에어는 다음 달 4일부터 30일 사이 인천에서 괌과 클라크, 야장을 오가는 노선과 부산발 세부 노선 등 8개 노선에서 45편을 감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부산도 잇따라 국제선 운항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나프타 수급난으로 LG화학이 여수 2공장을 멈춘 데 이어 롯데케미칼도 여수 생산 고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여수 공장 전체 생산시설 가동을 중단했으며 5월 29일에 생산을 재개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한 달째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가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고유가와 고물가, 고환율이 겹치면서 물가에도 부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신속한 추경 편성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인데 전쟁이 길어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나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중동 전쟁이 한 달간 이어지며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전후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의 변동성 확대는 원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 전방위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천장으로 인식됐던 1,500원이 뚫리며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중동 사태는 올 한 해 경제 성적표인 경제 성장률 전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보다 0.4%포인트 낮추며 1.7%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국 등 중동 에너지 수입 비중이 큰 일부 아시아 국가의 경우 전쟁 장기화 시 에너지 부족으로 생산 활동에 부담이 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중동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따라 물가는 오르고 성장세의 속도는 더뎌질 위험이 있는 복합적 도전에 직면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서 150달러까지 높아질 경우에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정부가 예상하는 2%대 성장에서 1%대 성장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가격과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2차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과 함께 유류세를 추가 인하했습니다. 상반기 중앙정부 공공요금은 동결하고 초과 세수를 활용한 25조 원 수준의 전쟁 추경을 4월 중 신속히 시행해 위기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가용 재원과 수단을 모두 활용해서 당장 시급한 물가, 공급망, 취약 부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신속 대응 방안을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전쟁이 수개월간 이어진다면 정부의 복합 대응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침체하는 가운데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정부가 오는 31일쯤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한 25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는 심사 처리 일정을 놓고 대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고를 신속히 해결하려면 다음 달 9일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추경 처리에 앞서 대정부 질문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고유가의 그늘은 어업 현장에도 들이우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선박용 경유 가격이 크게 오르는 데다 수협에서 면세유 공급량을 조절하겠다는 소식에 어선들은 뱃머리를 돌리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서해안 연안 부두에 고기잡이 배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습니다. 주꾸미 축제가 열리고 있어 한창 조업에 나서야 할 시기지만 기름값 걱정에 어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다음 달부터 선박용 경유 공급 가격이 크게 오른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름값이 지금 너무 오른다고 그런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19만 원 가고 있는데 다음 달 4월부터는 30만 원대로 오른다고 하니 원유 공급 차질 우려에 일부 수협에서는 현지 어민들에게 면세유 공급량을 조절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이면 광어와 도미잡이에 나서야 하는데 어민들은 면세유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조업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 문제는 오늘 10개 갖고 가고 하루 때문에 10개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중단에 배가 멀리 나가다 보니까 중간하고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작업을 못하고. 왜냐면 기름이 없으니까. 해양수산부는 일부 수협에서 일시적 수요 쏠림에 대비해 재고량 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면세유 공급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가 보조금 지급 등으로 어업인들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박용 경유가 최고가격제 대상으로 포함되고 유가연동 보조금 등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검토되고 있어서 어민 부담 경감을 위한 이중의 안정장치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해명에도 고유가 우려가 이어지면서 당장 고기잡이 배를 띄워야 하는 어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오후 2시까지 접수된 중동 전쟁 관련 중소기업 피해로 발생 우려가 모두 42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5일 정오 기준과 비교해 이틀 만에 43건 증가한 수치입니다. 보신 것처럼 중소기업 시름이 깊어지자 전 세계 재외동포 경제인들이 이들을 돕기 위해 서울로 모입니다. 이번 대회는 동포들의 풍부한 해외 현장 경험과 차세대 혁신 기술을 결합해 수출 돌파구를 찾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최가영 PD가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한인 경제인들이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구원투수로 나섭니다. 오는 30일부터 나흘간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제27차 세계 대표자 회의와 2026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가 열립니다. 국내 중소기업 300여 곳과 전 세계에서 모인 바이어 1,200여 명이 집결해 대규모 수출 상담과 해외 판로 개척에 머리를 맞댑니다. 특히 중동 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인 네트워크를 통한 공급망 다변화나 새로운 수출 시장 발굴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정말 혼란스러운 국제 경제 정세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 경제인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같이 상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거죠. 지난해 인천 대회에서는 약 3천여 건의 수출 상담이 진행돼 2억 7천만 달러 규모의 상담 실적과 1,150만 달러의 수출 업무 협약을 이끌어냈습니다. 올해는 미래산업으로 영역을 넓혔습니다. AI 신산업 강연과 차세대 네트워크 포럼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합니다. 또 K-팝 콘서트와 아트페어를 결합한 글로벌 문화교류의 장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동포 경제인을 대한민국 경제의 전략적 파트너로 육성하겠다는 100년대계 비전도 선포합니다. 지금 AI 신사업 쪽에 신사업 개발에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주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월드옥타에서도 그러한 신사업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자.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동포 경제인들의 수출 마중물 역할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YTN 월드 최가영입니다. 이란 전쟁은 우리 외교와 안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방공전력 일부가 중동으로 차출되면서 대북 대비태세의 부담이 커졌고 호르무즈 해협에 함정을 보내달라는 미국의 요구에도 직면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장악한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 보호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몇 개 나라에 군함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미온적이자 주한미군을 직접 거론하는 등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We have 45,000 troops in South Korea. We defend all these countries. And then, do you have any minesweepers? And they say, well, would it be possible for us not to get involved? 청와대는 당장 결론 짓기보다는 미국과 소통하며 숙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미 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한두 결정돼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좀 결정할 것이고. 다만 지난 2020년 1월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투입 과정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미군이 제거한 이후 긴장이 고조되자 공동 방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방어 능력이 부족한 청해부대 대신에 7,000톤급 이상 구축함이나 기뢰 제거용 소해함 등이 파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한다면 파병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주한미군의 패트리엇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등 방공 무기가 중동으로 차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방공 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또 우리 의견대로도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전쟁이 지상전으로 확대될 경우 주한미군이 보유한 에이테크스 등 지상 무기와 병력까지 파견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간에 진행될 예정이던 원자력 협력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도 유탄을 맞아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은 한국의 외교와 안보 상황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전시작전 통제권 회복이 조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군을 향해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군의 최우선 책임은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특히 한미동맹에 기반해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치 한 줄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충북도지사 경선에서 노영민, 신용한 후보가 결선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출마 수순에 들어간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염두에 두고 대구시장 후보를 추가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선거 승부처로 떠오른 부산시장 경선에서 국민의힘 박형준 시장과 주진우 의원이 본선 경쟁력과 현안을 두고 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장 대표는 안부를 물으며 한 번 뵈면 좋겠다고 언급했지만 유 전 의원은 자신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의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에 자신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대통령님의 유지, 검찰개혁을 위한 큰 매듭이 지어졌다면서 남은 유지, 진보의 미래 구현을 위해 직진하겠다고 방명록에 적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와 관련해
상행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이 무기를 공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한 줄 뉴스였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도가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국갤럽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인 지난주보다 1%포인트 떨어진 19%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6%를 유지했고 개혁신당은 3%, 조국혁신당은 2%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최고치를 찍었던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내린 65%였습니다.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포인트 내린 24%로 집계됐습니다. 우리 정부의 중동 사태 대응에 관한 평가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4%, 잘 못한다는 응답은 19%, 의견 유보가 27%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송환된 마약왕 박광렬이 구속됐습니다. 국내 송환 과정에서 실시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송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약왕 박광렬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합니다. 공항에 등장할 때와 마찬가지로 얼굴을 가리지 않은 모습인데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마약 밀반이 직접 지시했습니까? 법원은 박광렬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광렬은 살인 혐의로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시가 3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환 과정에서 실시한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본인도 경찰에 투약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박광렬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도 의결했습니다.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얼굴과 이름이 노출됐지만 경찰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 결정에 따라 박광렬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는 앞으로 한 달 동안 경찰 웹사이트에 공개됩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지하철 9호선 언주역 근처 공사 현장에서 집안에 구멍을 뚫는 천공기가 쓰러졌습니다. 새벽에는 노부부가 거주하던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90대 할아버지가 숨지고 할머니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수빈 기자입니다. 거대한 중장비가 도로 한가운데에 넘어져 있습니다. 오전 10시 40분쯤 서울 역삼동 지하철 9호선 언주역 8번 출구 근처 상가주택 공사 현장에서 집안에 구멍을 뚫는 천공기가 쓰러졌습니다. 땅이 꺼지면서 옆으로 쏠리면서 도로를 마비시킬 정도로 이렇게 기울면서 떨어졌는데 경찰은 봉은사 방향 편도 3차로를 모두 막고 교통을 통제했고 강남구는 안전안내 문자를 보내 교통이 혼잡하니 주변 차량은 우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새벽 0시 50분쯤에는 서울 수유동에 있는 2층짜리 다가구 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에는 90대 노부부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거동이 불편했던 할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고 할머니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갓길에 세워진 차량 한 대가 새까맣게 탔습니다. 경기 김포시 양촌읍에서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난 건 낮 12시 반쯤입니다. 소방당국은 엔진룸 덮개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10분쯤 경기 의정부시 금호동에 있는 건물 1층 카페로 승용차 한 대가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건물 안에 있던 30대 여자가 허리 통증을 호소했고 60대 승용차 운전자도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인근 주차장에 차량을 세우려던 운전자가 부주의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흉기난동으로 20대 여성이 중태에 빠지고 30대 남성도 심하게 다쳤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서 황산 40리터가 누출돼 긴급 제거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이어서 김종호 기자가 전합니다.
길가에서 구조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다른 쪽에서도 응급처치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경남 창원시 상남동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진 건 오전 11시 반쯤. 가해자 추정 남성과 피해 여성이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당시 여성은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있다가 가해자가 칼을 들고 오셔가지고 가해자들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거기 앞에서 쓰러지셨죠. 경찰은 두 사람 신원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남 함안군 군북면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함안휴게소에 있던 탱크로리 차량에서 황산 40리터가 누출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통제선을 설치한 뒤 황산 제거 작업을 벌였고 다른 차량으로 황산을 옮겨 실었습니다. 경찰은 휴게소 입구에서 차량 진입을 막았고 누출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는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산 아래에서 난 불로 멀리서도 연기가 보입니다. 광원 동해시 초구동 냉동창고에서 불이 난 건 오후 1시 반쯤. 소방이 1시간 만에 큰 불을 잡았는데 화재 당시 내부 수리 작업이 있었던 거로 알려졌습니다. 새벽 4시 반쯤 전남 장성군 북이면 폐타이어 처리 공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안에 있던 사람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한 개동과 원료 등이 불에 탔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청탁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 사건의 2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그림이 실제 전달됐는지 여부에 이어 진품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며 집중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공천 청탁 혐의는 무죄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중 변론을 마친 뒤 오는 5월 8일 선고를 목표로 심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공천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강 의원의 전직 지역구 보좌관 A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 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호텔에서 김 전 시 의원을 만나 현금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제주 시내 초등학교 인근에서 길을 묻는 척 학생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해 교육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학교 측은 계획적인 범행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유사한 의심사를 목격할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입니다. 초등학교에서 발송한 유괴 납치 의심 사례 관련 안내 메시지입니다. 할머니가 학생에게 길을 묻는 척하며 동행을 요구하고 학생이 거절하자 팔을 끌었으며 학생이 소리를 지르려 하자 주변에 있던 차량이 할머니를 태우고 떠났다는 내용입니다. 낯선 사람이 말을 걸면 거절하고 즉시 피하기, 의심 사례 발견 시 112 신고하기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19일 저녁 시간대였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학원으로 가던 학생에게 누군가 다가와 길을 물었고 동행 요구를 거절하자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이 소리를 지르려 하자 주변에 대기하던 차량을 타고 달아났다는 게 학교 측이 학생 가족으로부터 들은 사건 내용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추정 장소는 CCTV도 없는 사각지대로 용의자는 특정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증거도 없어 현재로선 증언 등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유괴 의심 사건으로 판단해 주변 학교에도 관련 사안을 안내했고 교육청도 일선 학교의 예방 지도 교육을 강화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외부인들 학부모들도 교실 학교 안으로는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밖에서 연락하고 나와서 이제 밖에서 이제 인수인계를 하니까요. 제주에선 지난해 9월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초등학생을 차량에 태우려던 30대가 검거됐고 약취, 유인,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피해 학생이 파출소로 가서 직접 신고했고 차량 특징을 설명하면서 신고 3시간 만에 범인이 붙잡혔습니다. 새학기를 맞아 전국에서 유괴 시도 범죄가 잇따르며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학교와 가정에서 적절한 예방 지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올봄도 건조한 날씨 속에서 산불이 비상입니다. 그동안 산불 예보는 시군 단위로 넓게 예보하는 탓에 정밀 대응에 한계가 있었는데요. 최근 국내 연구진이 전국을 100m 단위로 쪼개 분석하는 인공지능 초정밀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정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 전 영남 지방을 뒤덮은 초대형 산불의 발화 지점 중 한 곳인 의성군입니다. 당시 건조한 날씨에 돌풍까지 겹치면서 진화대원들의 접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지점이 가장 위험한지 알 수 없어 장비 배치에도 애를 먹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위험 예측 플랫폼에 적용해봤습니다. 기상 데이터와 지표 상황을 넣자 산불 발생 3시간 전부터 실제 발화 지점 2곳이 매우 위험 단계인 빨간색으로 나타납니다. AI가 100m 단위로 농지와 도로 등 인위적인 발화 요인을 현미경처럼 읽어낸 결과입니다. 사람의 활동의 그 범위 그리고 어디가 더 건조한지를 촘촘히 봐서 100m 간격으로 산불 발생의 위험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마을, 어느 골짜기, 그리고 어느 길목 이런 데가 더 위험한지를 알 수 있거든요. 20분 이내에 가공해서 바로 어디가 위험한지를 예측해. 기상정보에 지표 정보와 등산로, 사람 등의 발화 요소가 추가되면 산불 확률이 높은 곳을 핀셋처럼 집어낼 수 있어 지자체 등의 효율적인 감시원 배치가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이 시스템은 지난해 발생한 산불의 75%를 높음 이상 단계로 예측해냈습니다. 국가 시스템도 진화합니다. 내년부터는 산림당국도 AI 기반의 산불 확산 예측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합니다. 인위적 인자들을 선별하여 위험 예보에 반영하는 연구와 AI 도입도 진행 중입니다. 산불 확산 예측 프로그램도 27년까지 정확도를 85%까지 높여 현장에 적용할 계획인데요. 산불 발생 후 대피 명령까지 최소 8시간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변화로 상시화된 초대형 산불. 전술적인 정밀 대응과 국가 차원의 예측 기술이 결합되는 만큼 AI 기반의 스마트 시스템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할지 주목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포근한 날씨에 집에만 머물러 있기 아쉬운 요즘입니다. 또 어제부터는 벚꽃 축제의 대표라 불릴 수 있는 진해 군항제도 개막하면서 여러 봄꽃과 함께 나들이 즐기기 딱 좋겠습니다. 주말 교통량도 영향을 받아서요. 지난주보다 양일 모두 약 15만 대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고속도로 전반적인 상황 대부분 다 수월합니다. 아직까지는 집을 나서신 분들 적어 보이는데요. 오늘은 오전 11시 때 지방 방향 이동 가장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이동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정체보다는 기상 상황에 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바로 안개 때문인데 곳에 따라 가시거리가 200m 아래까지 내려와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안개등 활용과 비상등 활용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대기질이 좋지 못한 곳들까지 더해지면서 시야 답답하니까요. 전방 주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쪽으로 경기권 안쪽이죠. 비봉 부근에서 차량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요즘 고장차가 잦습니다. 지금도 551번 중앙지선 양산 방향 대동분기점 부근 갓길에 고장차 주의해 주시고요. 1번 경부선은 아직까진 교통량 자체로 인한 불편함 없지만 오전 12시쯤에는 경기권에선 오산, 충청권에서는 천안 지나기가 가장 답답하겠습니다. 전방 주시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 양정원이었습니다. 오늘도 공기가 탁합니다. 오후부터는 농도가 조금 감소하겠지만은 밤에 다시 상승하겠습니다. 호흡기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3도, 낮에는 21도까지 올라서 계절의 시계가 한 달가량 앞서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람까지 불어서 화재 위험이 높으니까요.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해안은 오늘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끼겠고 지금 인천공항과 양양공항에는 저시청 경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미리 운항 정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이 3.3도, 부산이 14.3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대구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는 대부분 지방에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